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병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기아의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 1월 2.0 디젤로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인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볼트 체결 부속이기 때문에 무사고 판정으로 받은 차량입니다. 하부 상태 올량호 판정 받았고요. 단순 교환 두 군데는 라제타 서포트하고 트렁크 뚜껑입니다. 영상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영상 후반에 또 성능 점검 기록부도 보여드리니까 그 성능 점검 기록부 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의 파노라마 선루프, 정품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미러 등 옵션은 적절한 옵션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이상모터스 채널은 이 대상 차량의 외관, 실내 설명해드리고요. 영상 후반에 이 대상 차량을 중고차로 구입하면서 어떤 점을 좀 체크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시세, 그리고 이 차의 성능 점검 기록부 등 이런저런 설명해드립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가격은 영상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던 아니면 댓글 보시면 간략한 스펙하고 금액을 작성해 놓고요. 판매가 되면 삭제를 해 놓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으로 돌면 일단 휠 볼게요. 휠 18인치 휠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드 80-90% 정도로 트레드 굉장히 좋습니다. 면 보시면 10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으로서 약간의 흠은 보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합니다. 뒤에 휠도 보시면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뒤에는 거의 100%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후방 감지기 정품 후방 카메라고요. 파워 트렁크는 아닙니다. 2채널 블랙박스 장착으로 뒤에도 블랙박스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 전 차주분은 그 젊은 여성분이었고요. 이제 SUV에서 승용차로 한번 타고 싶으셔가지고 이번에 소나타 신차를 구입하시고 이 차량을 처분하셨습니다. 6대4 폴딩으로 이제 접으시면 간략한 차박이라든지 많은 짐을 실으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바닥면 보시면 깨끗하죠. 자, 이런 식으로 습하거나 진흙이라든지 그런 거 보이는 거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천장 부분도 양호합니다. 이 마감재도 깨끗하죠. 조수석 휠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아주 좋습니다. 이쪽 조수석 면도 살펴보면은 약간씩 이런데, 여기나 이런데 자세히 보면은 약간 문콕 같은 느낌, 문콕으로 쑥 들어간 건 아니고 약간 흠은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합니다. 휠, 타이어 아주 좋습니다. 자, 외관 이 정도 살펴보시고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살펴보겠습니다. 엔진룸 살펴보시면 앞쪽에 단순견 하나 있다고 한 부위가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 이 빨간 점 보이시죠? 이게 라제터 서포트 부분입니다.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고 그냥 간단하게 보기에는 이 볼트 풀린 거를 체크하면 되고요. 이 라제터 서포트가 교환이 됐으면 그 이유로 봐야 될 게 이 안쪽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이 후드, 본네트 또는 이 양 휀다가 교환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볼트 풀은 작업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앞범버 교환하시면서 라제터 서포트가 교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게 전혀 없이 용접 부위 자체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누유도 없어요. 차량을 제가 현장에서 매입하러 갔을 때 엔진 소리라든지 사고 유무를 꼼꼼하게 체크를 했지만 이 라제타 서포트 교환된 거 말고는 흠잡을 게 없는 차량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플라스틱 부분이기 때문에 성능 점검상 무사고로 판정이 됩니다. 냉각수, 색상, 양 적당하고요. 하부 상태 앞전 영상에서 제가 성능 점검 기록부 보여드렸지만 하부 상태도 올량호 판정받은 아주 건강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하나 교환됐다고 했죠. 트렁크도 보시면 이 볼트 풀린 자국이 보입니다. 볼트가 풀려 있는데, 이 트렁크가 교환이 되면 뒤에 커터 패널 양쪽 또는 이 뒤에 패널이라든지, 이게 웨더 스트립을 뜯어가지고 보시는 방법도 있지만 간략하게 이렇게만 봐도 됩니다. 용접 부위가 전혀 없고, 찌그러진 부위가 전혀 없이, 도색 들어간 부위도 전혀 없이 단순 트렁크만 교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교환, 이 뼈대 용접이라든지 황금이라든지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성능에 무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윈도우 스위치와 자동 접이식 미러, 시트 보시면 펴지거나 찢어진 부위가 보이는 게 없죠. 깨끗합니다. 주행거리 11만 7,000km고요. 핸들 왼편 블루투스, 오른쪽은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 후방 카메라, 화질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각종 버튼들 까지거나 그런 거 없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무선 충전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2채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거는 차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트 상태, 도어 트림, 대시보드
깨끗하죠. 이 스포티지도 핸들에 대한 유격 소리를 좀 체크해야 됩니다. 이렇게 흔들면 떡떡떡 소리 나는 게 있어요. 산타페 DM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도 약간의 그런 느낌은 들리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고요. 이 정도만 틀었을 때 덕덕덕덕 하고 소리 나는 게 있어요. 그럼 유격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오므기어라든지 아니면 뭐 샤프트 쪽, 뭐 커플링 쪽이라든지 뭐 등 이런 핸들 쪽에 소음도 한번 체크하면서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으면 항상 이 닫히는 속도 그리고 소음을 잘 체크해 봐야 돼요. 이 정도 속도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열 때도 체크, 소음 뚝뚝 부러지는 소리 나지 않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뒷좌석 보시면 깨끗하죠. 이 자녀가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미혼자 분이셨기 때문에 이 시트에 이 카시트 자국이라든지 해진 부위가 보이지 않고요. 이 뒤에 마감재도 해진 부위 없습니다. 이 스포티지도 등받이 조절이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가고요. 또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등받이 조절이 되는 거 굉장한 강점이고요. 그리고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 넉넉하죠. 시트 착자감도 굉장히 편합니다. 뭐 산타페하고 비교를 해도 소렌토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이 디젤이 진동이 심한 차는 이 헤드레스트만 봐도 이렇게 떠는 차들도 있고요. 이 뒤에서 공명음이 발생되는 차량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엔진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떨림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뒷좌석에서 이 SUV는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개방감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뭐 비흡연자여가지고요, 담배 냄새 안 나고요. 차량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스포티지 시세 알아보겠습니다. 16년식으로 보니까 이제 24대가 검색이 되고요. 가장 저렴한 게 970만원부터 가장 비싼 차량이 1990. 1990이면은 더볼드 시세인데. 이유가 있죠. 보면 이제 4륜구동 노블레스에 33,000km. 아, 내용은 정말 좋은데요. 정말 고민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일단 평균적인 시세를 보자면 이 정도 선이네요. 한 1300 기준에서 왔다 갔다. 평균적인 시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저렴한 차의 이유. 0.7 트렌디. 한번 살펴볼게요. 1000만원 이하짜리 스포티지 신형, 올류 스포티지 1000만원짜리 상태가 어떨까요? 가장 기본형이네요. 스마트 키도 빠져 있고요. 성능 보면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형이고 교환 부위가 좀 있네요. 큰 교환은 없네요. 저렴하게 사실 분들한테 선택해야 되는 차인데 이게 사실 이 구형도 1000만원 넘는 차량들이 꽤 있어요. 1000만원, 뭐 1200만원도 있기 때문에 그 구형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생각을 해볼 차량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영상 속 차량 살펴볼게요. 이 차량입니다. 바로 이제 썬루프가 보이죠. 차 나름 이쁩니다. 자, 성능 보면 특별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없다 하지만 단순 수리는 있다 돼 있죠. 그 부위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앞에 라지에이터 서포트, 앞범버 위쪽에 있는 그 플라스틱과 뒤에 트렁크 뚜껑입니다. 양 커터 패널, 백 판넬 뭐 교환된 거 없습니다. 현금 도장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무사고지만 단순 수리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부 상태도 올영호 반정받은 차량입니다. 이 당시 스포티지는요 0.7하고 2.0 두 가지가 나눠져 있고, 일단 2.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그리고 노블레스 스페셜까지도 있었죠. 트렌디가 가장 기본형인 차량인데요. 뭐 스마트키라든지 그런 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가장 깡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레스티지부터 돼야 이제 가장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옵션들이 들어가요. 블루투스 핸즈프리, 스마트키, 일렬 열선 시트, 후방 감지기 등 열선 핸들까지요. 가장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옵션들이 들어가고요. 노블레스가 되면 18인치 휠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운전석 통풍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셜로 가면은 전방 주차 보조, 그러니까 앞 전방 감지기, 19인치 휠, 그 핸들 자체가 D컷 핸들입니다. 핸들이 동그랗지가 않고요. 보시면 핸들이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고 이 D컷이라고 합니다. D자 모양으로 누워져 있는 그 D컷. 그리고 전자 파킹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등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스포티지 나는 이제 풀옵션을 샀다. 그래서 풀옵션의 기준으로 고객님들이 단순하게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썬루프 있으면 풀옵션인 줄 아세요. 그리고 구입하고 타시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프레스티지예요. 왜냐면 이 차량도 프레스티지인데 썬루프, 정품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다 있잖아요.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프레스티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이 등급에 대해서 나눠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내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차량 상태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가격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차가 구입하는 그 등급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당시 스포티지 4세대라고죠. 이 차량이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1.7과 2.0 디젤이 있는데요. 일단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7은 좀 조심하자. 웬만하면 2.0 사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DCT 미션에 대한 겁니다. 이 DCT 미션, 그러니까 제가 이 스포티지 4세대를 처음 매입할 때 15년, 16년도 그때 매입할 때 저는 이 차가
미션이 나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아에 차를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정말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DCT 미션 자체가 고객님들 이 차량을 구입하실 때 꼭 시운전 해보시라고 합니다. 좀 느껴봐야 돼요. 한 1, 2주 정도 운전하시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적응이 되신다고 하는데 대신에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또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고장이 잘 납니다. 플라이휠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동을 걸면 디젤의 이 소리가 있습니다. 그 디젤 소리 말고 정말 듣기 싫은 이질감 있는 소리가 또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DCT 쪽에서 이제 플라이휠이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보통 10만 킬로 전후로 해가지고 소리 나는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딜러분들이 이제 차에 대해서 좀 아시는 딜러분들은 DCT 미션 0.7 차량을 구입할 때 매입할 때는 이 DCT 미션에 대한 소음을 좀 체크하면서 구입을 합니다. 저 또한 알선할 때 웬만하면 1.7을 안 팔고요. 2.0을 판매를 하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1.7을 구입을 원하시는 분 또는 1.7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들한테 판매할 때는 꼭 시동 걸고 DCT 그 플라이 소리에 대한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체크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플라이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핸들 잡소리 이 당시에 현대기아차 공통적이죠. 뭐 K7, 그랜저, 뭐 소렌토, 산타페, 투싼 뭐 다 공통적입니다. 이 요철 구간에서 핸들에서 잡소리 떠거덕떠거덕 잡소리 나는 거 아니면 정차 시에 핸들을 좌우로 빠르게 흔들어 봤을 때 유격 있는 거 이게 이제 샤프트 쪽을 꽉 조여가지고 잡을 때도 있지만 운이 안 좋으면은 오무기어라든지 MDPS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핸들 잡소리가 있으면 꼭 한번 담당 딜러분과 상의를 하면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개개인 직거래를 하시든 뭐 저한테 구입 안 하고 다른 딜러분께 차량을 구입을 하더라도 이 점을 꼭 알고 계셨다가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스포티지였고요. 뭐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카톡, 전화,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 양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